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쉼표가 되는 시간, 당신의 밤 쉼표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보기에 앞서 항상 긴장하고 떨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 시험이 중요할수록 그 떨림은 더욱 커질 것이고, 그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만큼 긴장의 크기는 더욱더 커지겠죠. 우리 앤이 이제 드디어 그동안 준비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샬롯타운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과연 시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빨간머리 앤 34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다. (6월이) 끝남과 동시에 학기도 끝이 났고, 스테이시 선생님도 에이번리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그날 오후 앤과 다이애나는 무거운 기분으로 집으로 향했다. 붉게 충혈된 눈과 흠뻑 젖은 손수건으로 보아 스테이시 선생님의 작별 인사가 3년 전 필립스 선생님의 인사 못지않게 감동적이었던 게 분명했다. 다이애나가 가문비 나무 언덕 밑에서 학교를 돌아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모든 게 끝난 것만 같아. 안 그러니? 다이애나가 쓸쓸하게 말했다. 앤이 젖은 손수건에서 부질없이 마른 부분을 찾으며 대꾸했다. 그래도 나만큼 슬프진 않을 거야. 새 학기가 시작되면 넌 다시 학교에 올 거잖아. 하지만 난 정든 학교를 영원히 떠나는 거라고. 물론 운이 좋을 때의 이야기지만. 하지만 조금도 같지 않을 거야. 스테이시 선생님도 안 계시고, 어쩌면 너도, 제인도, 루비도 없을 테니까. 난 혼자 앉아야 할 테고, 너 말고 다른 짝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 아, 그동안 정말 즐거웠는데. 그렇지 앤. 좋은 시절이 이제 다 갔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만 같아. 커다란 눈물 2방울이 다이애나의 코 옆으로 흘러내렸다. 앤이 애원하듯 말했다. 네가 울면 나도 눈물을 그칠 수가 없어. 내가 손수건을 치우자마자 내가 눈물을 쏟으니 나도 또 울게 되잖아. 린드 아주머니 말씀대로 기운이 나지 않더라도 최대한 기운을 차리도록 노력하자. 어쨌든 난 다음 학기에 돌아올지도 몰라. 지금도 난 내가 합격하지 못할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 불안하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어머, 스테이시 선생님이 낸 모의 시험에서 점수도 잘 받아놓고선? 응. 하지만 그 시험을 칠 땐 긴장하지 않았거든. 진짜 시험을 생각하면 얼마나 으슬으슬 떨리고 가슴이 조마조마한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게다가 수험 번호가 13번이야. 아주 불길한 번호라고 조시파이가 그랬어. 난 미신을 믿지도 않고 번호 따윈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13번이 아니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나도 같이 가면 정말 좋을 텐데. 둘이서 얼마나 근사한 시간을 보내겠니?
하지만 넌 저녁엔 공부를 해야겠구나. 아니야, 스테이시 선생님이 책은 절대 보지 말라고 당부하셨어. 그래봤자 괜히 지치고 헷갈리기만 한다면서. 시험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고 느긋하게 산책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라고 하셨어.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지키기는 힘들 것 같아. 좋은 충고란 게 보통 그렇지 않니? 프리스 앤드루스는 시험 보는 주 내내 밤을 거의 새면서 필사적으로 공부를 했대. 그래서 난 적어도 프리 씨가 할 만큼은 깨어있을 작정이야. 조세핀 할머니께서 친절하게도 내가 시험을 치르는 기간 동안 너도 밤나무 집에 머무르라고 하셨어. 거기 가 있는 동안 편지할 거지? 응? 첫날 시험이 어땠는지 화요일 밤에 편지할게. 앤이 약속했다. 그럼 난 수요일에 우체국에 꼭 붙어 있어야지. 다이애나도 맹세했다. 앤은 돌아오는 월요일에 샬롯타운으로 떠났고 약속대로 수요일에 우체국 앞을 서성이던 다이애나는 앤의 편지를 받았다. 사랑하는 다이애나, 화요일 밤 너도 밤나무집 서재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 어젯밤엔 방에 혼자 있으니 너무 외로워서 네가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단다. 스테이시 선생님과 한 약속 때문에 공부를 안 하긴 했지만 수업이 끝날 때까지 소설책 읽고 싶은 마음을 누르는 만큼이나 역사책을 펼치고 싶어서 혼이 났어. 스테이시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날 데리러 와주셨어. 가는 길에 제인과 루비와 조씨가 묵는 곳에 들러 모두 함께 학교에 갔단다. 루비가 자기 손을 만져보래서 만져봤더니 손이 얼음처럼 차갑지 뭐야? 조씨는 내가 잠 한숨 못 잔 사람처럼 보인다며 설사 합격하더라도 체력이 딸려 학교 공부를 감당해내지 못할 거라고 말했어.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난 도무지 조시파이를 좋아할 방법을 모르겠어. 학교에 도착하니 섬 곳곳에서 온 아이들이 잔뜩 있었어. 제일 먼저 무디 스펀전을 만났는데 계단에 앉아서 혼자서 뭐라 중얼대고 있는 거야. 제인이 도대체 뭘 하느냐고 물었더니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구구단을 외고 있는 중인데 잠시라도 멈추면 아는 걸 다 까먹을 것 같으니까 제발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거야. 구구단을 외우면 기억들이 제자리에 꼭 붙어 있을 것 같다나? 우리가 지정된 교실로 들어가야 스테이시 선생님은 나가셔야 했어. 난 제인이랑 함께 앉았는데 차분한 제인이 무척 부러웠어. 공부 잘하고 침착하고 이성적인 제인한테 구구단이 무슨 필요 있겠니? 난 혹시라도 긴장된 마음이 들킬까 심장 쿵쾅거리는 소리가 교실에 쩌렁쩌렁 울리지 않을까 가슴이 조마조마했어. 이윽고 한 남자가 들어오더니 영어 시험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어. 시험지를 받아 드는데 손이 싸늘해지며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거야. 한순간이긴 했지만 정말 끔찍했어. 다이애나, 4년 전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초록 지붕 집에 있어도 되는지 물어보던 때와 꼭 같은 기분이었어. 그러다가 정신이 맑아지면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 참, 그때까지 모든 게 완전히 멈춰 있었다고 쓰는 걸 깜빡했구나. 어쨌든 그 시험지를 보니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겠더라고. 정오에 점심을 먹으러 잠깐 집에 들렸다가 역사 시험을 치르러 오후에 다시 학교에 갔어. 역사 시험은 꽤나 까다로웠는데 연도 때문에 얼마나 헷갈렸는지 몰라. 그래도 오늘 시험은 그럭저럭 괜찮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다이애나, 기아 시험이 내일인데 그 생각만 하면 기아책을 펼치고 싶어 도저히 못 견디겠어. 만약 구구단이 도움이 된다면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라도 외울 텐데. 저녁엔 다른 여자아이들을 만나러 나갔어. 가는 길에 마음을 못 잡고 이리저리 서성이는 무디 스펀전을 만났어. 역사 시험을 망쳤다는데 자기는 부모님을 실망시키려고 태어났다며 아침에 기차로 집에 돌아가겠다는 거야. 목사가 되느니 목수가 되는 게 더 쉬웠겠다면서 말이야. 나는 무디를 격려하면서 스테이시 선생님을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시험을 봐야 한다고 설득했어. 난 남자로 태어났으면 하고 바란 적도 있긴 해도 무디 스펀전을 보면 내가 여자이고 그의 여동생이 아니라는 사실이 늘 다행으로 여겨져. 루비가 묵은 집에 갔더니 루비도 제정신이 아니었어. 국어 시험에서 엄청난 실수를 한 걸 이제야 알았다는 거야. 루비가 진정을 하자 우린 시내에 나가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다들 너도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단다. 다이애나, 기아 시험만 무사히 끝난다면 바랄 게 없겠어. 하지만 린드 아주머니 말씀처럼 내가 기아 시험을 망치든 말든 태양은 여전히 뜨고 또 질 거야. 맞는 말이야. 하지만 별로 위로는 되지 않아. 합격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세상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 앤. 기아 시험과 나머지 시험을 모두 치르고 앤은 금요일 저녁 집으로 돌아왔다. 약간 지쳐 보이긴 했지만 앤의 얼굴엔 고난을 이겨낸 기쁨이 엿보였다. 다이애나가 초록 지붕집에서 앤을 기다리고 있었고 둘은 몇 년 만에 만난 사이처럼 반가워했다. 그리운 친구야,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네가 시내에 간 지 1년은 된 것 같아. 그래, 앤, 시험은 잘 치렀니? 기아 빼고는 잘 본 것 같아. 합격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떨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어쨌든 돌아와서 너무 기뻐. 세상에서 초록지붕 집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곳은 없어. 다른 애들은 어떻대? 여자애들은 떨어질 게 뻔하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엔 다들 잘 본 것 같아. 조씨는 기아가 10살짜리도 풀 수 있을 만큼 쉬웠다지 뭐야? 무디 스펀저는 여전히 역사 때문에 걱정이고 찰리는 대수를 망쳤대. 하지만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앞으로 2주 남았어. 불안에 떨면서 2주를 보내야 하다니. 차라리 그때까지 잠들어 깨어나지 말았으면 좋겠어. 다이애나는 길버트 블라이스 소식은 물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이렇게만 말했다. 넌 꼭 합격할 거야. 걱정하지 마.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지 못할 바엔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나아. 길버트 블라이스보다 뒤처진다면 합격해 봐야 마음에 차지도 않고 오히려 괴로울 거라는 뜻으로 앤이 눈을 빛내며 말했다. 다이애나도 그런 앤의 속내를 알고 있었다. 시험 보는 내내 앤은 그 생각으로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것은 길버트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길에서 수없이 마주쳤지만 아는 척도 하지 않았고 그때마다 앤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는 길버트가 친구로 지내자고 했을 때 뿌리쳤던 일이 못내 아쉬우면서도 시험에서 길버트를 앞질러야겠다는 마음을 더욱 굳게 다졌다. 둘 중 누가 1등을 차지할지가 에이번리 아이들의 관심사라는 건 앤도 알고 있었다. 지미 글로버와 네드 라이트는 그 일로 내기까지 걸었고 길버트가 이길 게 뻔하다고 조시 파이가 말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니 떨어진다면 그 수치심을 도저히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았다. 하지만
결과가 좋길 바라는 앤의 마음에는 더 갸륵한 뜻이 담겨 있었다. 앤은 매슈와 마릴라를 위해, 특히 매슈를 위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싶었다. 매슈는 앤이 섬 전체에서 1등을 할 거라고 확신에 차 말했었다. 그것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이라고 앤은 생각했다. 하지만 적어도 10등 안에는 들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러면 매슈의 다정한 갈색 눈이 자랑으로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몰랐다. 그것은 앤이 그동안 힘들게 노력하고 방정식이나 동사 변화같이 상상력과는 거리가 먼 문제들을 참아가며 꿋꿋이 공부한 데 대한 달콤한 보상이 될 터였다. 2주가 끝나갈 무렵 앤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안절부절 못하는 제인, 루비, 조씨와 함께 우체국을 들락날락거리며 시험 볼 때와 똑같이 땅이 꺼지는 듯한 두려움에 손을 떨어가며 샬럿타운 신문을 펼쳐보았다. 찰리와 길버트도 우체국에 들렸지만 무디 스펀저는 고집스레 나오지 않았다. 난 거기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신문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어. 누가 찾아와 합격 여부를 알려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겠어. 3주가 지나도 합격자는 발표되지 않았고 앤의 긴장감은 극도에 달았다. 식욕도 떨어지고 에이본리에서 일어나는 일도 시들하니 재미가 없었다. 린드 부인은 교육감이 보수당이라서 일이 이렇게 더딘 거라고 말했고, 매슈는 매일 오후 우체국에서 힘없이 돌아오는 앤의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을 보며 다음 선거에는 자유당에 투표하는 게 더 낫겠다고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드디어 소식이 왔다. 앤은 활짝 열린 창가에 앉아 한동안 시험 걱정이며 세상 일은 다 잊은 채 여름 황혼의 아름다운 풍경과 정원에서 불어오는 달콤한 꽃향기와 포플러 나뭇잎이 바람에 사락거리는 소리에 흠뻑 취해 있었다. 전나무 숲 위 동쪽 하늘이 선형 노을에 반사되어 분홍빛으로 엷게 물들였고 앤은 빛깔의 영혼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몽롱하게 생각했다. 그때 다이애나가 손에 든 신문을 펄럭거리며 전나무 숲을 지나 통나무 다리를 건너 비탈길을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 신문이 무엇인지 곧바로 알아차린 앤이 자리에서 튀듯이 일어났다. 합격자 명단이다. 머리가 빙빙 돌고 심장이 아프도록 쿵쾅거렸다.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이애나가 복도를 지나 흥분한 나머지 노크도 없이 방으로 뛰어들어오기까지 1시간은 지난 것 같았다. 다이애나가 외쳤다. 앤, 합격이야. 1등으로 합격했어. 너랑 길버트가 동점이야. 하지만 네 이름이 먼저 나왔어.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다이애나가 숨이 막혀 더 이상은 말을 못하겠는지 탁자 위에 신문을 던지고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버렸다. 애는 너무 손이 떨려 성냥갑을 엎었고 성냥을 6갭이나 쓰고서야 겨우 램프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얼른 신문을 집어들었다. 그랬다. 합격이었다. 200명 합격자 명단 맨 위에 앤의 이름이 있었다. 그야말로 보람찬 순간이었다. 다이애나가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앉더니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정말 멋지게 해냈어, 앤.
애는 꿈꾸는 듯한 눈으로 넋이 나가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브라이트 리버에서 신문을 가져오신 지 10분도 안 됐어. 오후 기차로 왔으니까 우체국에는 내일이나 도착할 거야. 합격자 명단을 보고는 미친 듯이 달려왔어. 너희들 모두 합격이야. 역사 시험을 다시 쳐야 하긴 하지만 무디 스펀전도 합격이야. 제인도 루비도 아주 잘했어. 등수가 중간 이상이거든. 그건 찰리도 마찬가지고 조씨는 3점 차이로 겨우 합격했지만 보나마나 1등이라도 한 것처럼 으스대고 다닐 거야. 스테이시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앤, 합격자 명단 맨 위에 네 이름이 있는 걸 보니 기분이 어때? 나라면 기뻐서 정신이 어떻게 돼버렸을 거야. 사실은 지금도 거의 정신이 없지만 말이야. 그런데 넌 어쩜 봄날 저녁처럼 그렇게 조용하고 차분한 거니? 나도 속으로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은데 말이 나오질 않아.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 아니, 딱 한 번은 했었어. 내가 1등을 하면 어떨까 하고. 떨리는 심정으로 말이야. 섬에서 1등을 한다는 생각조차 거만하고 건방진 것 같았으니까. 잠깐만, 다이애나, 당장 밭으로 가서 매슈 아저씨께 말씀드려야겠어. 그러고 나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주러 가자. 둘은 헛간 아래 건초밭에서 건초를 쌓고 있는 매슈에게 달려갔다. 마침 린드 부인이 길가 울타리에서 마릴라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앤이 외쳤다. 매슈 아저씨, 저 합격했어요. 1등으로, 아니 1등 중 한 명으로요.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기뻐요. 합격자 명단을 기쁜 얼굴로 들여다보며 매슈가 말했다. 그렇지. 내가 늘 말하지 않던 난 네가 거뜬히 해낼 줄 알고 있었단다. 정말 장하구나, 앤. 마릴라는 앤이 말할 수 없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흠잡기 좋아하는 린드 부인의 눈치를 보느라 애써 마음을 감추며 말했다. 하지만 마음씨 좋은 린드 부인은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다. 앤이 정말 잘했군요. 이런 일은 아낌없이 칭찬해줘야 해요. 앤, 친구들 사이에 자랑거리가 되었구나. 우리 모두의 자랑이야. 그날 밤 목사관에서 앨런 부인과 함께 진지한 얘기를 나누는 걸로 이 기쁜 저녁을 마무리한 앤은 열린 창 가득 비쳐드는 찬란한 달빛을 받으며 기분 좋게 무릎을 꿇고 앉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소망의 기도를 올렸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경건한 소망이 담긴 기도였다. 그러고는 하얀 베개 위에 머리를 묶고 어엿한 처녀가 꿈꿀 법한 순수하고 밝고 아름다운 꿈에 빠져들었다. 네. 물론 시험의 결과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물론 금상첨화겠죠. 우리 앤도 본인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얻은 것 같아서 더욱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앤이 한시름 놓게 된 건 매슈와 마릴라의 감사함에 조금은
보답할 수 있게 되어서는 아닐까요? 그럼 너무나도 행복한 우리 N만큼 여러분들도 행복한 기억 속에서 잠이 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